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았을 텐데 가보자. 1번에 5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4번, 6번에 5번, 7번에 2번, 8번에 2번, 9번에 1번, 10번에 3번, 11에 4번, 12에 2번, 13에 1번, 14에 5번, 15에 2번, 16에 7, 17에 4, 18에 174. 나 190원 없다. 자, 일단은 문제수는 전체 18개고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14번입니다. 14번은 모의고사, 이게 아마 고3 모의고사 30번인가 그럴까? 21번 아니면 21번 같다. 21번 같은데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들고 왔더라고 보니까 영국에서. 그래서 14번은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14번은 뭐 마음껏 풀 수는 있는데 정말 틀리라고 작정하고 낸 거야. 14번은 100점 강조용 문제고, 사실 이 문제를 14번에 배치하면 안 되지. 14번 문제는 14번에 배치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18번에 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왜 14번에 넣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손에 몇 개 돼야 돼? 몰라, 전 아마 14번 하나 풀려면은 거의 뭐 15, 16, 17, 18 네 문제 푸는 시간이나 14번 하나 푸는 시간이나 비슷할 거다 아마. 거의 그 정도 급이라고 보면 돼. 한 웬만한 문제 3개, 4개 합치는 거 정도, 그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14번은. 14번을 제외한 다른 문제는 다 풀어줄 수 있어. 오케이. 14번도 풀어줄 수는 있지만 그건 너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불러봐. 잠깐만. 일단 요거 좀 받을게요. 지금 풀어주는 문제들은 5단부터 한번 좀 메꿔보는 걸로 하자. 야, 일단 이거 좀 받자. 정은? 진현? 야, 이거 서로 전달 좀 해줄래? 진현? 성준? 유상? 성욱이? 그 다음에 여기 지영이 넣고, 그 다음에 성민? 전달 좀 해줘. 그 다음에 지영아, 저기 옆에 경훈이 넣어주세요. 저 옆에. 그 다음에 여기 누구야? 진현? 진현? 뒤에 정우. 그 다음에 유상? 그 다음에 성욱이 있고, 성욱이. 그 다음에 옆에 지영이. 그 다음에 성윤이 너 거. 그 다음에 성민. 그 다음에 경훈이 거. 저기 오른쪽. 자, 지금부터 푸는 문제들은 자기 이제 틀린 문제들 5답 노트에 좀 메꿔보는 걸로 하고, 번호 한번 싹 다 불러볼래 한번? 13, 15, 18이요. 잠깐만, 몇 번? 13, 15, 18. 13번, 15번, 18번 또? 7번. 야, 많이 풀어줄 테니까 8번이요. 8번. 다 풀어줄 수도 있어. 또 9번이요, 9번. 9번 또. 불러 없겠어? 11. 11 또. 12요. 12 또. 14번 빼고 풀자고. 또. 17번 17? 했는데 12번 상관없어. 또.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이거 다 불러봐. 또. 16이요. 16 또. 틀린 거 다 불러. 또. 또. 이거 하면 돼? 대충 한 절반 정도 되죠? 또. 없니? 나 간다 그럼. 저거 더 없어? 이거 없어요. 간다? 가요? 네. 14. 자, 가보자. 얘들아, 자기 틀린 문제는 5답 노트를 좀 활용을 하라고요. 응? 5답 노트 꺼내서 다 쓰라고 지금. 13번. 13번은 조금 생소할 거야. 뭐 어려운 것도 있는데 되게 생소할 거라서. 일단 조건 가랑 나가 있는데 두 가지 조건 다 좀 이제 생소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하면서 한번 봐. 일단은 y는 x 그래프 먼저 생각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곡선이잖아. 곡선인데 계산을 해보면은 요 45도 직선이랑 아마 두 번 만날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뚫고 지나간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여기 f 그래프입니다. 물론 정확한 좌표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개념 자체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두 번째 조건이 이제 f랑 f의 역함수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사실 요 그래프만 보면은 반드시 만나죠. f랑 f의 역함수는 정확히 두 번 만납니다.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x가 전 범위에서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x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이 들어가. 그거 맞니? 그래서 x의 범위를 제한했을 때 f랑 f의 역함수가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x의 범위를 적절히 제한해서 f랑 얘를 만나지 않게끔 만든다는 얘기야. 네. 이게 원래 왜 두 번 만나요? 한 번 안 해요. 그거는 연립하면은 두 번 만나지 않나? 근데 무리함수니까 그 2분의 3,3이니까 네. 위로 올라가요. 2분의 3,3? 그 시작점이 무슨 시작점을 위로 올라가니? 오 오, 잘했어. 맞습니다. 역시 17대 어. 하! 잘했어. 아주 잘했어. 얘들아, 이거 한 번 만나죠? 그쵸? 잘했다. 근데 일단 좀만 다시 설명을 해줄게. 지금 정우가 아주 잘 해줬고, 내가 놓친 부분인데 잘 따라와줬다. 2분의 3,3인데, 어찌됐든 요거의 역함수를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어쨌든 이제 만나야 되잖아. 만나는데 정의역 범위를 제한시켜서 만나지 않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정의역 범위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한한다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지. 그러면은 요 범위 내에서는 얘랑 안 만나지, 직선이랑. 그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래서 원래는 만나는데 정의역 범위를 적절히 제한을 하면은 만나지 않게끔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경훈이 지금 따라왔어? 근데 A랑 B를 반드시 왼쪽 라인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오른쪽에서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A랑 B를 여기에서 설정을 해도 안 만나지만 A랑 B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도 안 만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의 좌표를 한번 실제로 좀 구해볼게. 그러니까 요거랑 y는 x니까. 자, 연립을 해서 교점의 좌표를 실제로 구해보면 여기까지 전립을 하면서 2랑 6으로 나오거든? 교점의 좌표가. 근데 여기가 이제 2분의 3이니까 (2랑 6) 잠깐만, 교점이 두 개인데? 아니 그거 아래 이참수 돼가지고 이참수 옆으로 된 이참수 돼가지고 제곱해서. 너네가 더 잘한다? 맞아? 정우가 더 많이 도와주긴 맞습니다. 여기 6,6이죠? 정우 말대로 이거 제곱하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두 번 만나는 거지. 그쵸? 잘했어. 근데 6,6이에요.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x좌표가 6인데 y는 x에서 x좌표가 6이면은 6,6이지. x랑 y랑 좌표가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a랑 b가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2분의 3부터 6 사이에 이렇게 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6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 근데 아마 이 조건이 아마 해석이 잘 안 될 텐데 이거 잘 봐봐. 첫 번째 조건에 이게 있잖아, 사실. 야,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오, 그렇지. 아주 잘했어. 얘들아, 2분의 a 더하기 b라는 건 사실은 중점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중점의 좌표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중점의 좌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요 중점이
y는 x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이제 A랑 B가 왼쪽에 들어가요. 왼쪽에 들어가면은 요 A랑 B에 중점을 잡으면은 그 중점 라인이 여기 떨어지잖아. 잘 봐. 중점 라인이 여기 떨어지는데 요 중점에서의 F 값이 여기거든. 맞지? 근데 요 F, 얘는 이제 중점에서의 F 값이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2분의 A 더하기 B지. 그 Y 좌표를 보면은. 그러면 요 Y 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함수값이 2분의 A 더하기 B보다 위에 있다고. 그래서 사실 A랑 B를 왼쪽으로 설정하는 게 맞아. 그래서 오른쪽은 왜 안 되냐면 오른쪽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여기가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 그러면 이 점 좌표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 요 그림이 좀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좌표가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함수값이 얘보다 작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좀 많이 어려울 텐데 함수값이 2분의 A 더하기 B보다 커야 되잖아. 그래서 함수값이 얘보다 더 높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y는 x보다 함수가 지금 더 요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다는 거야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프가 요 직선 라인보다 여기는 더 위쪽에 있잖아. 위쪽에 있으니까 함수값이 더 높고 여기는 아래쪽에 있지. 그러니까 함수값이 더 낮다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함수값이 더 높은 거니까 A랑 B를 왼쪽 라인으로 맞춰주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 다 풀었지. 결론이 뭐냐면 그럼 A랑 B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X가 최소한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 왜냐면 시작점이 2분의 3이니까. 그래서 A랑 B의 범위는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 이해가 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B 빼기 A의 최대를 원했으니까 6 빼기 2분의 3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 지금 여기 설명 다 이해가 되냐? 여기까지? 자, 요거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가자. 15번 봐봐요. 15번. 자, 하나씩 한번 봐보자. 방금 푼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자, 15번. 어허. 아, 그래. 어렵지, 이런 거. 15번 맞으신 분? 한 명도 없어? 아, 이게 그 정도로 어려워? 그 정도 급의 문제야? 그러니까 다 틀릴 정도의 문제라고? 기본 세팅을 먼저 한번 해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초콜릿은 똑같죠. 그다음에 사탕은 다르잖아. 그다음에 사람은 언제나 다릅니다. 사람은 구별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4명한테 이제 주는데 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나와 있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자. 일단은 나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한 줄로 배열을 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사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뭐냐면은 초콜릿을 좀 기준으로 갈게. 초콜릿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초콜릿 2개를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가 있고 아니면 하나하나를 줄 수도 있지. 그래서 나는 이제 크게 보면은 경우의 수를 이렇게 쓸까? 2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2가지라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첫 번째는 초콜릿을 이런 식으로 이제 건네서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초콜릿을 한 사람한테 몰아서 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2가지야. 크게 보면. 요거까지는 이해가 돼? 네. 그치?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를 S1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요. 일단은 4명 중에서 2명한테 초콜릿을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초콜릿을 주는 경우의 수가 4C2야. 일단 이건 이해가 돼? 네. 4명 중에서 2명한테 초콜릿을 주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 나머지 2명은 반드시 이제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사탕을 이제 받잖아. 근데 사탕을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2개, 1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초콜릿을 받은 사람 중에서 사탕도 초콜릿과 사탕을 같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초콜릿 따로 사탕 따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어? 그거 조금 헷갈리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탕 따로 초콜릿 따로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초콜릿이랑 사탕을 동시에 받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2가지로 나눠서 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와, 골 때리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은 그러면 사탕 따로 초콜릿 따로 받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일단은 2명 중에서 1명은 사탕을 2개 받아야 되지 않나? 그치? 2명 중에 1명은 사탕을 2개 받잖아. 그거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C가 사탕을 2개 받는다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C는 3개의 사탕 중에서 2개를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 C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3C2고요. 그럼 사탕이 1개가 남겠지. 그럼 남는 사탕은 그냥 D한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탕 따로 초콜릿 따로 받는 경우의 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요거 이해가 돼? 그러니까 사탕 따로 초콜릿 따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초콜릿이랑 사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봐봐. 일단은 일단 A, B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맞아. A, B 중에서 1명은 사탕까지 받아야 되지. 그래서 그거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2가지예요. A, B 중에 1명은 사탕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B가 사탕까지 받는다고 칠게요. 그럼 B의 입장에서는 3개의 사탕 중에 1개를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당연히 3가지지. 3개 중에 1개를 가져가면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B가 2번째 사탕을 가져갔어. 그럼 C랑 D는 이제 받은 게 없는 거니까 사탕을 하나씩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C의 입장에서는 남은 2개의 사탕 중에서 1개를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2가지죠. D는 남은 사탕을 하나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지. 다시 말할게요. 일단은 초콜릿을 이렇게 한 명 한 명한테 주는 경우의 수는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 그 다음에 2가지가 있는데 초콜릿 따로 사탕 따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초콜릿이랑 사탕을 같이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초콜릿이랑 사탕을 따로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2 곱하기 3C2가 된다고. 이런 건 괜찮아? 그러니까는 만약에 초콜릿이랑 사탕을 따로따로 받는다라고 치면은 요 둘 중에서 1명은 사탕을 2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탕을 2개 받는 경우에 사탕을 2개 받는 사람을 결정해야 되니까 2명 이렇게 2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C가 사탕을 2개 받는다 손 치면 3개 중에서 2개를 C가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3C2가 된다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은 초콜릿을 받은 둘 중에 하나는 사탕도 받아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이제 2가지지. 일단은. 그치? 2가지지? 근데 어떤 사탕을 가져가는지를 또 판단을 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C랑 D는 사탕 2개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C를 그냥 뭐 2팩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나머지는. 할 수 있겠냐? 괜찮니? 네.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봐봐. 그럼 여기는 이미 A는 끝났죠. 그러면 이제 사탕이 3개가 남았잖아. 그럼 사탕 3개를 B, C, D가 이제 아무거나 가져가면 되는 거지, 하나씩. 그러면은 초콜릿을 가져가는 경우는 이제 4가지가 되겠지. 사람이 4명이니까. 그러면 B, C, D는 각각 사탕 3개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럼 곱한 거 얼마를 해줘야 돼? 3팩. 3팩. 그래서 이거랑 이걸 더하면 답이라고.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어렵지. 쉬운 거 될 때. 얘들아, 근데 2번. 사실 15번 이거 15번.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술이야. 그러니까 봐봐.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면 초콜릿은 서로 똑같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나도 봐봐. 구별을 안 했지. 동그라미라고 썼지. 사람은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A, B, C, D. 그 다음 사탕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넘버링을 구별을 해주는 거야. 사탕은 서로 다르니까 넘버링 구별을 해줬는데 초콜릿은 똑같다고 나왔잖아. 똑같다고 나와있으니까 그냥 동그라미라고 쓴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가 기술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술이고 이런 식으로 A, B, C, D 세팅하는 거 이런 거는 나 따라할 수 있겠어? 이런 거? 이렇게 한다면 막 동그라미 그리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연습해.
할 줄 알아야 돼. 연습해. 자, 넘어가요. 자, 18번. 잠깐만. 아저씨, 원래 쉬는 시간인데, 지금?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할까? 저희 찍어야 돼서. 그냥 해요. 그럼 계속 합시다. 그냥 할게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계속 할게요. 계속 해. 너네 힘들까봐. 너네 힘들까봐 그러지. 계속 할게요. 원한다면 계속 해줄게. 괜찮아. 안 쉬어도 돼. 18번 갑시다. 계속 가요. 문제 읽어봐, 18번. 오늘 또 막 빨리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몇 시에 가야 되는데? 50분인가요? 빨리 가고 그래. 45분이나 50분 지금 40분에 가요. 일단은 18번 봅시다. 최대한 한번 가볼게요, 한번. 근데 이거를 어렵다 쉽다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너네 학교 시험지잖아. 영국 시험지거든. 좀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뭐 서울권 시험지야 예를 들어서 그럼 너네랑은 좀 동떨어졌잖아. 근데 영국이 됐든 대평이 됐든 장안이 됐든 어쨌든 다 여기 다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거기 아니냐. 다 비스무리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어렵다 쉽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냥 이 시험지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서울권 시험지야 뭐 우리랑 관계가 없지 솔직히. 그러면은 뭐 여기가 뭐 어렵네 쉽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잖아. 그럼 이거를 어렵다 쉽다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냥 이거를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이거 자체가 기준 아니야? 이거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 다른 시험지를 봤을 때 이거보다 어렵네 쉽네를 얘기하는 거지. 사실 이 시험지를 어렵다 쉽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사실은. 왜냐면은 야 어려우면 어떡하고 쉬우면 어려우면 어떡할 거야. 이게 너네 학교 시험지인데 어떡할 거야. 이게 너네 시험지인데 풀 줄 알아야 되잖아. 일단은 18번 한번 봐요. 야 문제 좀 읽어봐봐 18번. 계속 문제. 야 이게 지금 10명이 있잖아 사람이. 10명이 있고 문제수는 지금 4문제라고 나와있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 이제 10명의 학생을 4등분으로 잘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무슨 문제냐? 분할 분배라는 거는 좀 인지가 돼? 분할 분배? 학교에서 분할 분배 하긴 하냐? 분할만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짜증나는 게 지들은 똑바로 가르치지도 않아놓고 이거 시험지 다 내는 거야. 응? 지들은 똑바로 가르치지도 않아놓고. 지영아 너네 학교에서 분할 분배 했어? 했니? 분배는 왜 안 해?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이거 분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 문제 내놓고 똑바로 가르치지도 않아놓고 시험 문제 내. 야 그럼 10명의 학생인데 봐봐 이거 4개의 문제가 필요하니까 그럼 당연히 4등분을 하는 게 맞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문제수가 4개니까? 네. 맞잖아. 문제수가 4개니까. 근데 거기 이제 자세히 좀 읽어보면은 문제를 택하는 학생 수가 모두 다르대. 문제를 택하는 학생 수 거기 나와 있지 않아? 문제를 택하는 학생 수가 모두 다르다라고 나와 있지. 야 그러면 사실 이거밖에 없지 않나? 1, 2, 3, 4 이거밖에 없잖아. 분할을 하는 거야 일단은. 그럼 1, 2, 3, 4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4명 골라. 뭐 6명 중에 뭐 3명 골라. 뭐 3개 중에 2개 고르고 1개 중에 1개를 골라. 따로 여기 뭐 안 붙죠. 그치? 왜냐면은 4, 3, 2, 1이 다 다르니까. 근데 지금 문제수는 4문제잖아. 그럼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뭘 곱할 것 같아? 4패. 그래서 이게 답이야. 되게 심플해.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그냥. 1, 2, 3, 4잖아. 맞지? 근데 이제 여기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또 막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뭐 P의 몇 승, Q의 몇 승 막 이 짓을 해야 되는데 그래. 차라리 그냥 주관식으로 낼 거면 차라리 그냥 이거를 구하라고 하면 되는데 또 이걸 굳이 막 소인수 분해까지 하라고 나와 있죠? 그거는 생략할게요. 소인수 분해 하는 것까지는. 이거 아는 거 좀 봤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설명 이해는 돼? 유상이 지금 따라왔어? 지금 다 여기서 정우야 지금 따라왔니? 네, 7번. 야 계속 봐봐.
다 풀어줄게. 계속 봐봐. 앞에 쉬운 문제도 같이 한번 봐봐요. 7번 정도면은 아마 대부분 뭐 맞았을 것 같긴 하지만, 야 그럼 7번에 포인트 한번 잡아봐. 이거는 문제의 의도가 뭐야? 야 이거 그냥 지금 미지수가 3개잖아. 미지수가 3개니까 관계식이 3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미지수가 좀 많긴 하네. 이 정도는 그래도 근데 좀 짜증나긴 한다. 좀 짜증 날 수는 있겠다. 왜냐면은 그러네. 좀 짜증은 나죠. 요즘 쉽게 푸는 방법이 없을까? PQR을 다 구해야 되지 않나? 아까 이상하게 풀긴 했는데 PQR을 다안 되는 스파이크 다 뭐야 그래서? 순수는 아니. 어? 순수는. 어떻게 구했는데? 약간 이게 확실히 이상한 방법이긴 한데 그 그래프 그리는 얘기를 해봐 자꾸. 그 그래프를 근데 그려야 되는데 그 그냥 얘기. 유리한 그래프 그러니까 2,5랑 4,3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K가 그리다 보니까 양수로 나와가지고 2,5지 4,3이면은 2 늘고 2 줄고. 그래도 개형을 생각을 한다고? 네, 그러니까 원래 이거랑 비슷한 문제 했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순수해요. 마이너스 2,1을 지나가고 예를 들어서 2,5를 지나가.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2,5를 지나가요. 4,3을 지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대충 비율을 맞춰볼게. 잠시만. 여기를 지나간다는 거잖아. 이렇게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양수를 꺼. 그럼 아. K가 양수를 거리가. 5에 3 지나고 그럼 대칭축이 얼마라는 얘기죠? 중축이 얼마지? 0 0이 아니지. 문제가 좀 그렇다. 이거 푼 사람? 어떻게 풀었어? 대표인데요. 그냥 이거 풀었지. 풀어서. 근데 이거 풀 때 막 이렇게 서로 빼줬어 바로? 아니면 분모에 있는 이걸 다 곱했나? 양변에? Q를 그식 안에 Q를 넣어가지고 계산이 좀 더 빨라졌어요. 그 처음에 fx를 qx-p q 곱하기 x-p 플러스 k로 해가지고. 아까 원래 형태로 묶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P랑 X-P 곱하니까 넣고 x-p를 양변에 곱해줬다고 처음부터? 아니 그거 말고 Q를 그냥 안에 집어넣었어요. 아니 어떻게? Q X-P 플러스 원래 꼴로 다시.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q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Q를 진짜 Y가 어렵다. X-P 그러니까 Q X-P잖아요. 어떻게 보면 묶어놓은 거. 그러니까 원래 형태로 놓은 거예요. Q를 그냥 가분수로 만들었다. 이걸 이렇게 올렸다고? 분수 위로? 네. 오. 대분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렸다고? 별 차이 이렇게? 없는데 계산이 좀 더 빨라요. 어렸을 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게 다 대입해 그냥. 근데 이거는 연립하면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연립하면은? 나오지 않을까? 너무 어려웠다. 빨리 푸는 방법이 없나? 근데 저거는 근데 왜 이런 문제를 내지?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이게? 저거는 그냥 이게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푸는 거니까 원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건 연립 방법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 문제가 한 번도 나왔었어. 맨 처음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유리함수랑 무슨 이게 이 문제의 의미를 모르겠어. 그냥 연립 방정식 문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그래프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딱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서 그릴 수 있는 거면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프에 대한 지식이 딱히 상관이 없잖아. 계산의 테스트 아니야 계산의 테스트. 그냥 계산의 테스트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뭐지? 그러니까 문제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지 내 말은. 아니 계산은 할 수는 있지. 마음 먹고 하면은 계산은 할 수는 있어. 표를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계산하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지영아 이거 계산하는 거 오래 걸렸어? 좀 걸렸는데. 그치 시간 좀 걸리죠. 왠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제발 그냥 계산하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별로 의미를 못 찾겠다. 아니, 문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문제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의미를 못 찾겠어. 왜 냈는지 모르겠어. 의미를 못 찾겠어. 8번이요. 다른 거 합시다. 8번 합시다. 8번. 얘 계산 연습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7번은. 야, 8번은 우리 많이 했었던 거라서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포인트가 뭐냐? 8번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1대1 대응이 되도록 맞춰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로 나눠서 더 빨리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 그럼 1대1 대응으로 만들어주려면은 기울기가 서로 같은 부호가 돼야 되지? 그치?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곱해서 양수. 그래서 이거 풀면 답이에요. 쉽게 풀 수 있지? 이 정도는? 네. 이거 풀면 답이야. 이런 식으로. 야, 근데 이거 더 빨리 가려면은 사실 더 빨리 가는 거 한번 보여줄게. 여기는 A고 여기는 3이잖아. 그래서 이 직선의 그래프가 이 절대값보다 더 강력하면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냥 A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 그러면은 바로 답이 나와, 사실. 더 빨리 가려면, 한 방에 가려면은 이런 과정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그냥 얘가 얘보다 더 세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쪽이 더 기운이 세면 된다고. 힘이 더 세야 되니까 A가 3보다 작으면 돼요. A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 이러면 끝이라고 바로.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나와. 근데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면은 이렇게 해야지 못하겠어. 근데 그거보다 저거 나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 저렇게 절대값 구한다면 어떻게 해요? 저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답이라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라고 그냥. 아 이게 답이야. 이거 다음엔 뭔가 없잖아. 그냥 이게 답이라니까. 그냥 이게 답이야. 정말 빨리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자 9번이요. 자 그럼 문제 잠깐 읽어봐 계속. 저거 절대값 쓰고 있잖아요. 서술형 집에서도 인정돼요. 서술형에서는 인정 안 하죠.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서술형에서는 저거를 설명을 하기가 힘들잖아. 직선이 더 강하네. 부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11번은 누가 답해요? 11번. 너보다 그냥 빠진 누가 더 할만한 자 한번 해보자. 역함수가 gx일 때 fx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x랑 y랑 이제 바꿔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양변의 f의 역함수를 씌웁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y는 여기까지는 괜찮니? 자
다시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x랑 y를 바꾸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f를 벗기기 위해서 양면에 f의 역함수를 씌워. 그럼 여기까지 가지. 그럼 y는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거의 역함수가 이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실은 얘랑 얘랑 서로 같은 거지. 역함수가 저거라고 했으니까 두 개 서로 같은 거죠.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의 역함수가 이거라면서 문제에서 그러니까 얘랑 얘랑 서로 같은 거라고. 그럼 양변에 두 배를 해주고 이렇게 나오죠. 끝났네. 그럼 f의 역함수는 x 더하기 1이지. 어? 아니에요? 뭐 왜 답이 안 나와? 근데 fx를 구하라고 했어요. fx를 구하려고. 문제 잘못 봤네. fx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fx를 구하면은 x-1이 나와요. 오케이? fx를 구하라고 했구나. 그럼 설명 다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계속 가봐. 11번. 근데 이건 노가다 말고 답이 없지 않나요? 노가다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이 아마 더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사실 있어. 설명을 해줄게. 사실 별거 아닌데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 노가다면 시켜보지 이게 공식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약간 눈속임 같은데 중간에 막 이런 식으로 대각선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지. 그 필요 없잖아. 그렇지. 이게 필요가 없어. 이게 필요가 없는데 괜히 막 이런 식으로 대각선에 선을 넣어가지고 애들을 좀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 이거 기교를 쓸 수는 있는데 기교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기교를 안 알려줄게. 알려줄 수는 있는데 알려줄까? 그럼 이렇게 할게요. 노가다랑 기교랑 둘 다 보여줄게. 그리고 너네가 한번 비교해봐. 자, 둘 다 보여줄게. 일단은 노가다가 오히려 더 편한데 근데 노가다도 요령이 있어, 얘들아. 노가다 이제 그냥 하지 말고 괜찮이 둘이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쓰면서 해봐. 그러니까 노가다를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 잘 봐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랑 요거는 사실 개수가 같다. 그렇죠. 이게 지금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은 지금 개수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왼쪽 걸 봐, 오른쪽 건 똑같은 거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랑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은 요것도 개수가 같을걸? 네, 그렇다. 그렇지, 같이.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볼게. 저거 한 칸짜리는 1, 2, 3, 4, 5, 6, 7, 8, 9, 10, 11. 10인가? 12요. 10개죠. 네. 그 다음에 저기 4칸짜리는 하나, 둘, 3개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칸짜리는 1, 2, 3, 4, 5, 6, 6개죠. 그래서 얘가 6개면은 얘도 6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얘는 1, 2, 3, 딱 3개지. 그래서 얘도 3개고 4개짜리는 딱 1개 나오죠. 1개고 얘도 1개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6개짜리는 이거 딱 1개 나오지. 그럼 얘도 딱 1개 나오죠. 맞죠? 이거 말고 혹시 또 있나? 없어요. 그래서 다 더하면 답이야. 사람만. 그래서 이게 더 빨라. 진짜로 이게 더 빨라. 그럼 테크닉 한번 보여줄게. 근데 이 테크닉은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어려울 거야. 잠깐만, 테크닉이 있긴 있는데 별로 추천하지 않아. 일단 보여줄게요. 무슨 테크닉이냐면 조합을 이용해서도 풀 수는 있는데 얘는 사실 테크닉을 풀만한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 세로를 갖다가 1, 2, 3, 4, 5라고 잡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실은 사각형을 만들려면은 내가 가로줄 2개랑 세로줄 2개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기 5개 중에서 가로줄 2개를 고를 거야. 세로줄 2개를 고를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가로줄을 이제 고를 거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게 아, 여기에서 가로줄 두 개로 고르는 경우의 수가 이미 10개가 나와. 그래서 경우를 10개로 나눠야 돼. 그래서 오히려 테크닉을 쓰지 말라는 거지. 여기에서 가로줄을 고르는 경우 자체가 10개가 나온다고. OC2라서. 그러면 경우를 10개로 나눠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테크닉이 오히려 훨씬 안 좋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말고 잠깐만 이런 것도 좀 보여줄게. 내가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야, 그 옆에다가 이런 거 문제 한번 직선에서 한번 만들어봐. 이그젠플이라고 해서. 자, 직선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 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 여기에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다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여기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다 구해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냐면은 여기 가로줄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경우를 이제 4개로 나누는 거야. 그럼 이제 테크닉을 좀 적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가로줄을 고를 때 잠깐만 1번, 2번을 고를 수도 있고 1번, 3번 또는 1번, 4번 또는 2번, 3번 또는 2번, 4번 또는 3번, 4번을 고를 수 있거든. 이것도 이제 6개가 나오는데 한번 해보면은 봐봐. 내가 만약에 1번과 2번을 골라요. 그럼 세로줄을 고르는 게 3C2지. 3C2야. 내가 만약에 1번이랑 3번을 골라. 1번, 3번을 고르면 세로줄을 고르는 게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C2야. 잘 비교해봐. 내가 만약에 1번, 4번을 골라요. 그래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3C2야. 내가 만약에 2번, 3번을 골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C이고 내가 만약에 2번, 4번을 골라.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C이고 3번, 4번을 고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이니까 7C2가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면 이거 다 더하면 답이야. 노가다. 이때는 노가다보다 테크닉이 좀 더 빠르지. 아닌가? 노가다가 더 빠르니? 이때도 노가다로 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테크닉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야. 이거 노가다가 훨씬 나. 이걸 갖다가 1, 2, 3, 4, 5로 나눌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랑은 좀 다른 거지. 근데 사실 이거를 노가다로 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노가다도 풀어도 돼. 근데 너네라면 어떻게?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 그럼 너네라면 어떻게 풀 건데? 노가다? 노가다가 사실 더 확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노가다로 하세요. 차라리. 근데 이제 이런 테크닉도 있다고 한번 보여주는 거야. 이런 것도 있다고. 테크닉이 이해는 돼? 서술형 문제 나오진 않죠. 나올 수도 있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지. 학교 시험이니까.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노가다로 해도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어찌됐든. 식 쓸 수 있지. 야,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되잖아. 자, 12번이요. 야, 세 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조사해보자 한번. 12번. (12번은) 어떻게 풀었어? 문제풀이의 핵심은 시환이다. 문제풀이의 핵심은 시환이야. 일단 천천히 한번 가보자. 자, y는 x. 예를 들어서 1번을 보면은 요건데 F1이 2니까 F2가 되고 얘는 0.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한번 봐봐. 니은은 요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래프의 교점으로 보는 거야. 요거랑 요거의
교점으로 봐.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교점은 당연히 하나, 두 개지. 그래서 교점의 개수니까 2개.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3번이 되는데 3번 어떻게 했어? 치환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치환을 안 하고도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치환을 안 하고 할 거면은 그냥 실제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돼. 3번은. 아마 디귿 때문에 좀 다들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치환해서 푼 사람? 디귿. 치환하는 게 정석이다. 치환이 정석이야. 보여줄게. 자, 이렇게 치환해. 잘 봐. fx를 t로 치환해요. 잘 들어. fx를 t로 치환하면 얘는 ft는 t가 되지. 맞지? 그럼 얘는 이제 다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이거랑 이거의 교점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랑 이거의 교점. 그럼 여기를 마치 t축처럼 생각을 하면은 그 교점이 여기랑 여기로 나오잖아.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게 3분의 4가 나오거든. 실제로. 성준이 따라갔니? 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t가 2개로 나오는데 하나는 3분의 4고 하나는 4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t라는 거 자체가 fx를 이제 치환을 했던 거잖아. 다시 바꿔줘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경우의 수가 2개가 나오는데 fx가 3분의 4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fx가 4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괜찮아? 자, 그럼 생각을 해봐. fx가 만약에 3분의 4가 돼요? 그러면은 3분의 4가 지금 이쪽 라인이거든. 이게 3분의 4야. 그럼 3분의 4가 되는 x는 여기서 하나고 이쪽에서 하나지. 그치? 물론 이 값을 구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뭐 구할 수는 있지 사실. 그러면 여기는 3분의 8인가? 그래서 x값 두 개는 3분의 4랑 3분의 8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가 이렇게 2개로 나온다고. 3분의 4랑 3분의 8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x는 뭐로 나오니? 0이랑 4로 나오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 4개 더하면 답이야. 근데 사실 지금은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는 게 얘들아 이거 3분의 4랑 3분의 8 굳이 계산 안 해도 야 이렇게 생각해봐. 이쪽 라인을 잡으면은 지금 교점 2개가 여기랑 여기가 교점으로 떨어지잖아. 근데 사실 얘랑 얘는 어차피 2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지. 그래서 요거 2개를 더하면은 2의 2배가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그러니까 굳이 이 점 좌표 안 구해도 요거랑 요거의 평균이 2잖아. 그래서 2개를 더하면 4가 나온다고. 얘도 마찬가지인 게 라인을 이렇게 잡으면 이거랑 이거의 평균이 2잖아. 그래서 2개를 더하면 4가 나온다고. 물론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합성함수를 진짜로 그려도 돼. 그래서 이거 심화반에서도 수업했었는데 합성함수 실제로 그려서 푸는 친구들도 있어. 합성함수 그리면 돼요. 그리면 되는데 합성함수 그리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빠르지 않나? 속도로 봤을 때 이게 좀 나을 것 같아. 합성함수를 근데 실제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야, 합성함수 그리는 건 할 수 있지? 자, 17번이요. 17번 한번 봐보자. 17, 2문제밖에 안 남았네. 자, 17번이랑 16번. 이거 두개 못 바꿔줘. 늘상 얘기하는 건데 그래프를 그릴 때 정성이 있어야 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를 원하는 거잖아. 그럼 요거 어떻게 풀어서 맞았니? 17번? 그렇게 어렵지 않지. 자, 한번 해보면은 근데 이거 100점이 무려 10점이나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진짜 시험지 완전 잘못 만들었다. 야, 이게 봐봐. 17번이랑 18번이 100점이 10점이거든? 그 두 문제 합치면 20점이잖아.
근데 이거 20점 푸는 거보다 14번 하나 푸는 게 훨씬 힘들어. 훨씬. 배점은 무려 야 17, 18 합치면 배점이 20점이거든. 16분까지 합치면 40점이요. 야 16, 17, 18 합치는 것보다 14번 하나가 더 어려워.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로. 그거 세 문제 합치는 것보다 14번 하나가 더 어렵다고. 나 왜 이러지? 지금 상태가 안 좋나? 미안해,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다.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갈 거잖아.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은 얘는 0,-1을 지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잡으시고요. 근데 이제 만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러면은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만나지 않겠지.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사실 하나 더 있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도 돼. 이렇게 내려가도 이제 만나지는 않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기울기가 자연수잖아. 자연수다 보니까 당연히 n값은 양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는 사실 생각을 못 하지. 왜냐면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를 보면은 이때 기울기는 3으로 나오지. 2대 6이니까. 그래서 n값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야, 이거 쉽지 않냐? 금방 풀지? 근데 무려 배점이 10점이야 이게. 자, 16번 한 개만 보고 뭐 개별 질문으로 돌리든가 할게요. 시간 살짝 남는데. 16번 한 개만 더 볼게. 소수령의 이거 왜 안 돼? 서술형은 다 쓰지 그냥. 얘들아, 서술형은 풀이 과정이 자세할수록 유리해. 성준아, 한 문제만 더 듣고 가. 네, 듣고 할 거예요. 자, 요건데 이제 한번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F1은 4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F2는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역함수인데 거기다 F를 씌우면 F4가 3이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근데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얘가 이쪽으로 가지. 그럼 다 끝난 거 아닐까? 어디가 어려운 거지? 근데 이제 F1에다가 계속 합성을 한번 해보면 여기가 4가 되고 F를 다시 씌워. 그럼 F4는 3이 되는 거죠. F를 다시 씌워. 그럼 F3은 그래 잘하네. 다시 F를 씌워봐. F2는 1 나오고 돌아가지 않나? 다시 F를 씌워. 그럼 F1은 4 돌아가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4주기로 돌아가지. 4주기로 돌아가면서 얘는 4K 더하기 1콤이고 얘는 4K 더하기 2콤이고 4K 더하기 3콤 4K 콤. 아, 이런 거 지금 또 처음 보는 친구들은 좀 헷갈리나?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경우나. 근데 예를 들어서 4의 배수일 때는 이거 4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오케이? 얘들아, 저기 선생님 잠깐만. 저기 요일 중 한 번만 더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개별 질문 좀 몇 개 받으면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요일 한 번만 다시 얘기해보자. 야, 송진아, 그 정우랑 같이 나와봐 잠깐. 다른 사람도 아직 들어가면 끝나고 가야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 일단은 잠깐 봐봐요. 잠깐만. 야, 여기 봐봐. 지금 반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한 크리스마스 정도 때부터 좀 이쪽 번으로 편성을 해놨거든. 정우는 다
둘 다요? 둘 다 일부러 편성을 해놨어. 정호도 보면은 아니 어차피 이쪽으로 바꾸면 돼. 여기 안 써더라도 여기로 바꾸면 되는데 보이지 안 돼요. 후일인가? 우리가 일단은 기다려봐. 봐봐. 내가 가진 방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근데 여기는 아무튼 아니잖아. 피시마반이니까.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 그래서 너네가 이쪽이나 이쪽으로 시간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기나 여기가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반을 바꿔야 돼. 근데 나는 이제 선택권을 줄 거야. 그래서 일단은 겨울에는 나는 너네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겨울에는. 근데 이거를 토 1일 주말이 좀 나중에 힘들 수 있으니까는 언제 다시 바뀔 거냐면은 이게 3월에 그러니까 2월 말에 다시 바꿀 거야. 2월 말에 그러니까 그때를 제가 이유가 뭐냐면은 잘 봐. 그러니까 상황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줄게. 봐봐. 하나, 둘, 셋에다가 여기가 지금 고1이거든. 여기가 그러니까 너네보다 한 살 어린 애들이야. 근데 얘네를 지금 내가 당장 바꾸고 싶어도 얘네를 지금 내가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가 언제 바뀌냐면은 2월 말에 얘네가 바뀌어. 고1 애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네가 2월 말에 바뀌면 여기 수금을 바꾸면서 그때 내가 이 반 요일을 틀어버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월 말이 되면은 여기서 다시 시간을 바꿀 수 있는데 그때까지 너네가 이게 가능할까? 토요일 투가 언제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후고 이게 오전이거든. 오후. 근데 오후가 1시 45분. 아, 그때 또 겹쳐? 네, 국어는 아예 완전히 겹쳐버려? 그러면은 그럼 정우도 겹치나? 네. 그럼 1투도 안 되는데요? 1투도 안 되니? 시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저희 1시 45분부터 1시부터 2시 45분까지 수업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 아니면 걸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거 잠시만. 교재는 똑같이 갈 거거든? 네. 교재는 똑같이 갈 건데 걸쳐서 들으면은 어쨌든 좋지는 않아. 왜냐면은 알고 있지. 약간 중복되거나 막 이렇게 있을 수 있어서 좋지는 않은데 교재는 내가 맞출 거야. 교재 자체는 완전히 교재 맞출 거고 컬에도 똑같이 맞출 거야. 맞출 거고 어차피 2월 되면 이거 반을 여기를 틀어버릴 거야. 여기를 틀면서 전체적으로 다 바꿀 거거든. 2월 말 되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시간을 결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2번이나 2번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나 여기서 딱 들었으면 좋겠는데 두 개가 다 안 된다면 걸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른 반으로 가도 괜찮긴 해. 근데 나는 웬만하면 너네를 데려가고 싶지. 웬만하면 그거밖에 없을까 방법이? 네. 국어는 시간이 전혀 조절이 안 돼. 아예 안 돼. 하나밖에 없고. 그럼 뭐 화요일이랑 일요일 오전으로 가야 된다? 이게 좋지는 않아. 지금 살짝씩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알아보는데 그러면 그래도 또막 이렇게 가기는 싫지. 이런 데 가기는 또 싫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너네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줄 거야. 최대한 맞춰줄 거고 유준이 같이 있어도 괜찮겠어? 상관없어? 괜찮아? 예찬이 데려와도 돼? 좀 데려와도 돼? 저는 상관없는데요? 괜찮아? 이미 다 끝났죠. 굉장히 잘 노는데. 그럼 일단은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다. 그러면 어제 그 강원에서 장원사. 어? 강원에서 장원사. 보내줄게. 오늘 지금 보내줄게. 까먹었어. 아무튼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됐어. 얘들아 지금 한 30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이거 반 얘기 좀 잠깐 합시다. 반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